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정청래가 이제 당 대표가 됐습니다. 자, 정청래 체제 내년 이제 8월 1일까지 딱 1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최강의, 그야말로 최강의 이 강성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치도 정책도 말이죠, 개인의 퍼스널리티가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물론 생각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거는요, 정치학 이론에도 나와 있어요. 정치학 이론에도 개인의 이 성향, 성격 이런 것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된 바 있습니다. 확립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성격이 미치는 영향이 이제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냥 여당이 아니라 물론 과거에는 이제 여대 야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소 야대.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소 야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간만에 여대 야소가 됐습니다. 대도 그냥 대가 아니라 슈퍼 대예요. 슈퍼. 엄청 큰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마음대로 말이죠. 지금 89석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여 표만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란표가 나오면 헌법 개정까지도 전부 다 강행 통과시킬 수가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결국은 기승전 딱 해서 윤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성공에 제가 보기에 1등 공신이 이재명이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입니다. 왜냐? 정청래가 뭘 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이 강성 이미지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당 안에서도. 그 당시는 이제 야당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가 그 당시에 정청래를 택한 것은 투쟁력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판사나 검사나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법사위원장을 해왔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강성 반미 투쟁을 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거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강성, 투쟁력 이거를 높이 평가한 것이고, 이러한 이재명의 정청래 이 법사위원장 딱 발탁이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에도 어마어마하게 기여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탄핵을 31번이나 했다는 거 아니에요. 탄핵을 31번이나 추진하고 윤 대통령 때. 그리고 특검 얼마나 판검사들 특검을 했다고 밀어붙였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특검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지만요.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는 보면 전부 100% 지금 헌재에서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는데, 또 더 특이한 것은요.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민주당에서 사과 또는 유감을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뻔뻔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뻔뻔한 입장의 1등은 이재명, 2등이 정청래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강성 투쟁의 경력과, 그리고 이제 과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미분화원 방화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것이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만들었고, 법사위원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그건 역사적 공이 된 거예요. 정청래한테는. 우리한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적, 그리고 이제 위헌적, 위법적 처사가 되는 거겠지만은, 지금 현 여권, 민주당 지금 세력들한테는 이게 역사의 최고 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연속은 아니죠. 한 번 건넜지만은 2번씩이나 이 보수파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성공했는데, 요 1등 주인공이 정청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투쟁 경력, 대학생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렸을 때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정치에 대입하면 투쟁 경력,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 반미 투쟁 경력이 결국 법사위원장까지 왔고, 이게 386, 586 해가지고 말이죠. 법사위원장까지 와서 그 투쟁 경력이 탄핵 31번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 이제 당 대표로까지 선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까지 걸어온 이 경력, 발자취, 경험, 그렇죠. 투쟁 경력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예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지금 이제 야당을 투쟁하는데.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여당 안에서는 말이죠. 야당을 지금 우현 정당으로 딱 하고 이거 정당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한남동 관저에 찾아가서 영장 집행을 막았던 45명은 내란 세력이다. 그래서 제명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지원금을 전부 토에게 해야 된다.
예. 자, 이런 그야말로 국민의힘을 말살이 아니죠. 아예 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입법적 조치를 이미 여당은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당을 말이죠. 해산시키려는 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요 방향으로 가는 요 채찍을 누가 들고 있느냐? 지금 정청래가 들고 있어요. 이런 강성투쟁 노선이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저는 더 세진다. 왜? 지금 오늘 말이죠. 수락연설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이제 수락연설이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밝힌 정청래 발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센 발언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똑바로 해라. 이거 그냥 담요를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지 뭐 많이 말어. 딱 이거예요.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그 내란 세력인데 이거 없애버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협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야당인데, 유일한 야당은 아니죠. 하여튼 뭐 민주당 플러스 조국당도 야당이지만 사실상은 여당이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야당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내란 세력의 일환이다 이거예요. 내란 세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란 세력은 전부 없애겠다는 게 이재명부터 시작한 여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정당이니까 국민의힘도 협치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정당이 아닌 거예요. 정당이라는 말 대신에 내란 세력인 거예요. 내란 세력. 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 협치는 만두고 말이죠. 대화의 상대라도 인정하면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정청래가 말이죠. 수락연설에서 밝힌 내용 전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기자회견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요. 지금 정청래의 지금 과거의 경력을 보면 반미 일변도의 투쟁 성향, 강성 투쟁이죠. 미분화원 방화 사건까지 했으니 얼마나 강성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 치지를 않아. 이거는 내란 세력으로 치는 거예요. 없애줘야 내란 세력은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해상. 예. 이 정도로 되는 것이고. 자, 이런 이제 그 초강경 투쟁성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점에서 여야 간의 협치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일사불란은 강정대 이 노선을 확고히 하면서 본인도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국정만 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딱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민주당 지금 범여권의 분위기는 강성투쟁으로서 국민의힘을 아예 말살시키시다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예 싹쓸이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은 기승전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기승전 탄핵, 지금은 이제 기승전 지방선거 압승이 되는 겁니다. 이 압승의 약은 어디에 있느냐? 쓴 아주 강한 채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협치 이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협치 타령을 하지 마라. 초강경 같이 맞싸우는 길밖에는 없다. 이게 압도적 여론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제 본 건데 미국을 비롯한 이제 미국이 보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각이 곧 국제 시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그리고 민주당을 국민의힘은 뭐 별 볼일 없죠. 어차피 야당이니까 민주당을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큰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건 뭐 만인이 다 아는 얘기죠. 자, 이재명은 그동안에 이미 전과 사범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5개 재판을 받았고 8개 사건의 범죄 혐의로 인해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어요. 8개 사건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을 다 중단시켰어요. 다 중단시켰어.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이미 전과 사범이고 그리고 지금 5개 재판 중에서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보면은 공직선거법도 당선 무효형에 피선거권 박탈형에 유죄로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유죄로 끝났는데 서울고법에서 딱 수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서울고법에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범죄 경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석이는 어떠냐? 김민석이 말할 필요가 없죠. 김민석이도 반미론자. 예? 반미론자. 자, 그리고 전과 6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도 말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전과자. 자, 그래서 그리고 전부 강성 좌파 투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 자, 반미로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쉐쉐 발언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서 별로 대통령 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뭐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orea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는요, 선물 많이 받았으니까 good relationship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국을 그냥 뭐 정말 좋아서 good relation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잘 따라주니까 good relation인 거예요.
이 트럼프가 지금 자기 말 안 듣는 나라들 전부 나쁜 나라라고 하잖아요.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서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쁘지가 않지. 아이 뭐 15%만 줘도 4,500불 플러스 알파를 줬는데 뭘 더 바래? 예? 지금 더 바랄 것은 지금 뭐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정상회담 때 나오겠죠. 이 정도니까 굿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선물 많이 줬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나쁜 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일부가 아니죠.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굉장히 정말로 이재명이를 칭찬하는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좋다는 얘기는 선물을 내가 내놓는다는 대로 내놔서 나하고 너하고는 관계가 좋은 거야. 이 표현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미 관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는데 여당 대표의 반미 투쟁 성격을 과연 미국이 어떻게 볼 것이냐. 최근 들어서 말이죠.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미 투쟁 경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자를 주지 않는다. 또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정청래는 미국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못 들어가요. 이미. 자, 그런데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참 미국도 골치 아프겠죠. 당 대표가 됐으니 안 줄 수도 없고 비자를 줄 수도 없고. 네, 이게 이제 과연 현 정권의 또 대미 외교 능력에 따라서 또 주는 방향으로 또 끄집어내겠죠. 아니 뭐 외교부도 있고 국정원도 있는데 그거 하나 못 꺼내놓으면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또 뭐 사표 내야죠. 그 정도가 되면. 자, 그래서 요것도 관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통령, 총리, 그게 삼두마차잖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현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최고의 요인들이 세 명이라고 한다면은 당대표, 총리,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그리고 한 자리를 더 넣는다면 이제 국정원장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시각을 본다면 과연 국제사회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현 여권을 볼 것이냐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 대표 중에서는 저는 우선요,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적으로나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소신을 끝까지 가져가느냐, 아니면 소신을 버리고 배신을 때리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배신 때리는 인간은요, 한 번 배신 때리는 인간은 뭐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반드시 배신의 씨를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성분 분석을 해봤어요. 5명 중에 누가 배신 안 때리느냐? 김문수 하나만 배신을 안 때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만. 예.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배신 때리는 인간들. 제가 잘 아는 인간, 추진우만 제가 일면식이었고, 나머지 뭐 안철수, 조경태가 잘 알고 있고요. 뭐 장동혁이는 제가 등문한 내용이 왜냐하면 제 지역구거든요. 제 지역구나 그 지역구가 서천 보령이냐. 제가 고향이 서천이잖아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등문한 얘기는 방송에서 활용을 안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걸 중심으로, 제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자, 김문수 후보 하나는요, 우선요, 저는 항상 인사에 있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인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실력이에요.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능력 맞고는 안 돼. 왜? 대한민국 그렇게 뭐 쪼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전 세계 선진국, 탑10 안에 들어오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국격이 있어야 돼요. 국격. 예를 들어서 뭐 X나라다. 그러면 우리 평가가 나오잖아요. 아이고, 그거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X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 좋은 나라야.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품이 있어야 돼. 국가의 국격이 있듯이 인격이 좋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5명이에요. 5명을 4명으로 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을 보면 이제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1위를 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우선 소신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도 있다고 봐야 되죠. 뭐 평생을 정치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좌파 노조 운동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우파로 전향해서 평생 우파 노선만 거쳐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끝까지 외롭더라도 아스팔트 투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야말로 우파 유튜브 방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그야말로 노숙 투쟁까지 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소신파다. 그리고 이분은 정치 철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씀에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 철학 또는 소신이 분명하다.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다. 한 번 전향한 이후로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 평생. 아니 대학 때 있으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지금 이제 그 김문수 지금 후보의 경우는 70 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변하지 않았으면 이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확고한 자유우파의 소신. 예. 여기에 투쟁 경력이 있어요. 투쟁 경력. 예, 투쟁 경력은 아니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도 야당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투쟁 경력도 있고 그리고 풍부한 행정 경력. 그러니까 정치 경험 플러스 그다음에 행정 경험. 그리고 기본적인 소신과 투쟁 경력.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 그 여당의 경우에는 정청래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정청래하고 맞짱 뛸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문수 후보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 자산 플러스 정치적 소신과 철학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이 뒷받침.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예. 확고한. 저는 그래서 아니 뭐 아들, 딸, 뭐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단 사람인데 휴먼 빙 싸우잖아요. 인간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 지금 전쟁이 싫은 흠을 그냥 눈 감고 봐줄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봐주느냐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따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 한 가지 흠이 없는 것이 오히려 흠이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확고한 정치적 소신과 철학 그리고 정치적 노선 그리고 투쟁 경력까지 전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충분한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조경태인데 이제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뭐 당 대표도 해보신 분이고 조경태는 어떻게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육선까지 간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의 정치 경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치 경력은 충분하지만 과연 그 정치 경력이 현 우리 야당 열세 오합지졸의 야당을 바로 세워서 거대 여당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치 철학과 경력 그리고 소신과 그런 화려한 그 뭐라 그래 그 화려한이나 그 배짱을 갖고 있느냐 저는요 그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조경태 제가 두 분 다 잘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줘도 저는 삼각형밖에 주지 않는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각형.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치 노선으로 본다면 조경태는 철저한 친한계의 좌장이죠. 친한계 요 인간들은요 전부 배신의 DNA가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꽉 차서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도 신발 바꿔 신었잖아요. 신발 바꿔 신고 나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수위원장을 하면서 친윤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완전히 반윤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겠지만 계엄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도 계엄은 지금 윤 대통령은 저 도도의 통치권적 차원의 발동했다라고 하지만은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저는 우리 우파의 경우는 많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이 탄핵은 뭔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탄핵 찬성파로 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그걸 자랑스럽게 정치적인 투쟁 자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 우파 지금 진영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철수, 뭐 조경태 얘기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아예 한동훈 좌장이잖아요, 좌장.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조경태 둘 다 이거는 아니다. 예,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그리고 안철수도 어쨌든 간에 좌에서 시작해서 우로 신발을 바꿔 신었는데 우로 와서도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이제 김문수 후보도 좌에서 시작해서 우로 왔지만은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경태, 안철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평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좀 이제 신생으로서 주진우, 그 다음에 있고 주진우는 조선, 장동혁이는 이제 재선인데 사실 뭐 1.5선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뭐 재보궐선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1.5선 없으니까 2선이에요. 자, 그러면 정치적 소신이 있든 철학이 있든 뭐
거기를 따진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 장동영이나 주진우는요. 지금까지 활동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소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후보와 같은 정치적인 철학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못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정치 철학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뇌로 본다면 뇌에는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왜? 배신자들은요. 절대로 정치 철학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정치 철학이 있으면은 배신 안 때리지 한 길로 올곧게 딱 하지. 예? 한 길로. 자, 그런데 주진우 이게 어디서 시작했어요? 아니 친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노른자이, 예? 지금 이은모 같은 경우는 강남에 나왔다가 노른자이 먹는다고 그래갖고 용인 쪽으로 쫓겨났다가 당선도 안 됐잖아요. 근데 주진우는 끝까지 부산, 예, 가장 강남각 같은 데를 받아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배를 아니에요. 그런데 딱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한동훈계로 촉시작 자리로 옮겨가갖고 친한계로 됐는데 이번에 출마하면서는 자기는 친한계가 아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건 인정해. 지금 김민석이 총리 인사청문회 관영에서 제보를 많이 받아갖고 좋은 분석을 해주고 좋은 정보를 지금 공개돼서 김민석이를 검증하는 데 기여한 거 그거 하나밖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 뭘 했냐고. 투쟁을 해봤어. 무슨 뭐 정치적 소신이 있어. 철학이 있어. 그냥 검사니까 법률 잘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갖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아니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 주진우도요. 배신자 중에 한 명의 독하고 그리고 장동혁이는 더 큰 배신자예요. 예를 들어서 주진우가 새끼 배신자라면 장동혁이는 거물 배신자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요. 사무총장을 해먹었어요. 사무총장을 해먹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친한계에서 둥지를 뺐습니다. 그래서 친윤 쪽으로 싹 돌아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 대표로 나온 겁니다. 이런 배신자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배신하니 그리고 장동혁이는 제가 직접 겪은 건데요. 싸가지가 없어요. 예의가 전혀 없는 인간이에요. 대선배들을 보고서도 앉아서 인사받고 앉아서 악수하는 인간입니다. 아주 기본이 안 된. 제가 그랬잖아요. 인격이 안 된 인간은 절대로. 그러니까 옛날 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돼 있잖아요. 수신이 안 돼 있는 인간이에요. 그야말로 제가 이제 이 인간도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예?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법은 알으니까 지금 이제 이 탄핵 국면에서 법리론 가지고 또 말은 잘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랭킹 2위로까지 여론을 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실체를 봐라 이거예요. 개인적인 호감 또 이 프로 호감도 가질 수 있고 또 이 비호감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들의 각자의 평가에 따르지만은 저는 제가 많은 정보를 제보받고 제가 직접 겪어보고 제가 또 이 언론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면서 평가하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같은 경우는 당 대표 근처도 못 가고 장동혁이도 당 대표 후보 근처도 못 간다. 근데 장동혁이가 인기를 이렇게 얻는 이유는 강하게 한동훈 체제에서 튀어나왔고 강하게 지금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수 우리 국민들이 저는요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이가 말이에요 친한계 왜 핵심 중에 핵심 거물이냐? 아니 사무총장을 해먹었잖아요. 사무총장 할 때 이철규는 누굽니까? 그 당시 친윤의 핵심이었잖아요. 이철규하고 둘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맞짱 뜨었잖아요. 이 정도로 친한에 앞장선 인간이에요. 근데 딱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때리는 거 보니까 이게 못 견딜 것 같은 빠져나온 겁니다. 나살자고. 그러면서 누구를 또 배신했냐? 김태흠이를 배신한 거예요. 김태흠이가 지금 충남지사잖아요. 지금 오늘날 장동혁이는 누가 만들어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한동훈이가 만들어줬고 한동훈이가 만들어주기는 오늘날 장동혁이를 2선까지 가는 데는 김태흠이가 만들어줘요. 김태흠이. 왜? 자기 대천 충남지사 나오면서 그 자리를 장동혁한테 물려줬거든. 근데 이 장동혁 인간이 내년에 틀림없이 지방선거 나올 테니까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려고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태흠이하고 장동혁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이미 갈라섰어요. 예, 이미.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흠이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김태흠에 대해서도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한동훈 배신에 의해서 김태흠까지 배신 때리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이익 하나만을 위해서. 이런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 지금 자유우파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배신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한동훈 같은 인간이 배신을 때리는 바람에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 아니에요. 한동훈계가 200석만 안 채워줬으면 12석만 지켜주지, 12석, 14석이죠, 최종적으로. 예. 왜냐면 198석 플러스 2004석이니까. 자, 그래서
한동훈 계열만 반란을 안 일으켰으면은 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탄핵을 당하지 않지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데 1등 공신했던 인간들이 이번에 말이죠. 안철수 하나 빼놓고, 안철수는 이제 비윤이지, 비윤 또는 반윤이지만은 친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요 세 인간들이 완전히 못된 탄핵 세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것들 때문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것들이 지금 이제 당 대표 나고 주진우는 나는 중립이다, 개파가 없다, 개파 정치를 없애겠다, 이따위 발언이나 하고 앉아있고, 장동혁이는 나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는 친윤이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까지 한 인간들이에요. 자, 이거 면회하겠다는 거? 아니, 그러면 당 듣고 왜 당 대표가 됐을 때 면회? 지금이라도 면회 가야지. 아, 여태까지 왜 한 번도 못 갔어? 왜 한 번도 못 갔냐고. 예? 아니, 왜 못 갔냐니까. 시간이 없어? 아니, 구속됐을 때가 언젠데 시간이 없냐고. 이 웃기는 인간들. 예.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안철수는 뭐 이런저런 뭐 제가 뭐 그 조경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벌써 5선, 6선 뭐 이렇게 딱 넘어가니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경력들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이준석 체제에서 망했잖아요. 이준석 체제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새로운 정치, 젊은 피 수요. 얼마나 우리 국민이 말이죠. 이제는요. 더 이상 나이 가지고 젊은 피다, 노인 피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야. 피라도 써먹을 수 있는 피가 있고 썩어 빠진 피가 있는 거예요. 젊은 피라고 안 썩었나요? 이준석 피 썩어버렸잖아요. 이준석 피. 그 다음에 또 젊은 표. 누굽니까? 한동훈이. 이 한동훈이 피도 썩은 피잖아요. 썩은 피가 꼭 돈과 썩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렇죠? 보수의 이익. 국가의 이익과 보수 이익이 같이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이익을, 당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완전히 동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도 젊다고 우리가 뽑았지만은 망했잖아요. 자, 그러면 주진우하고 장동혁이 젊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주진우는 40대, 장동혁이는 이제 50대인데 요 젊은 피 가지고 무슨 경력을 가지고 있냐고. 야, 주진우하고 장동혁 너희들 얘기해봐. 너희들이 무슨 경력 가지고 있냐고. 지금 이제 거대 정당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키워오는데 기여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 보수 정당이잖아요. 이 보수 정당의 지금까지 이 경력, 그렇죠? 이런 거에 걸맞게 당을 이끌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능력 다 가지고 있지. 그 주도 뭐라 했어? 아, 나는 사법시험 봐서 머리가 좋아. 또 이렇게 얘기했지. 웃기고 앉아있어. 머리 갖고 정치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미국은 전부 하버드 출신들이 다 정치해야 되게요? 예. 그리고 한국은 전부 서울대학 출신들이 경치해야 되게? 안 맞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머리가 실제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머리 좋다고 정책이 꼭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 왜? 그래서 민주주의가 뭡니까? 우중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최선의 안을 짜내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최고 좋지만 그 최선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 정치와 맞지 않을 때는 그는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상 공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경력으로 입증되지 않는 그러면 화려한 그런 경력같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은 이 법조인들로부터 법조인들이 손을 국민의힘에서 뛸 때 1차적으로 투쟁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 한동훈이 법조인이죠. 망했잖아요. 그동안의 법조인들, 권영세도 법조인. 이거 전부 사시 출신자들 싹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주진우도 사시 출신자고 장동혁이도 사시 출신자예요. 이거 법조인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에는 현 투쟁 국면에서의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맞지 않다. 예, 왜냐하면 이 사법시험 출신자들, 법대 출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장동혁이는 뭐 법대 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현상 안주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상 안주경에 강해.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동훈과 그리고 이준석의 실패 사례로 우리는 충분히 겪었다. 경험으로다가 경력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간들, 주진우라든가 장동혁 이런 인간들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여러분들께 밝히면서 절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요. 자, 다시 김문수 하나를 빼고 장동혁과 주진우는 친한계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둘 다 다시 신발을 바꿔 신어갖고 주진우는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이는 친윤이라고 하면서 나는 윤 대통령 대표가 되면 면회하겠다 하는데 아니 내일이라도 가봐. 아, 윤 대통령한테 편지 하나로 보내냐고 장동혁이 그렇게 윤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입만 가지고 정치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바로 장동혁 같은 인간이 대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절대적으로 밀어줘야, 김문수 후보를 밀어줘야, 특히 지금 초강성 딱 정청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짱 뛸 수 있는, 힘은 부족하지만 맞짱 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딱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정청래 지금 중요한 이런 발언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청래의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문수 지금 발언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정청래 말이죠. 자, 우선요,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느냐. 우선 강력한 개혁당 대표가 돼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예. 그리고 즉각 이 개혁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전부 승리에 초점을 주겠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요,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된다. 자, 그리고 이재명과는 운명 공동태자,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정대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들하고 지금 몇 마디를 하면서 한 얘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민의힘과는 전쟁 중이다.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말살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과 헌법 수호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12.3 개헌,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자, 그리고 특검 수사에 인등에 불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둘둘 말아 나올 수 있다. 얼마나 이게 살벌한 얘기입니까? 사법기관이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하면 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얼마나 이게 세요? 어마어마하게 센 것이죠. 이 정도면 뭐 초강경, 그야말로 진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론들의 평가를 보니까 내년도 너무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을 끌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강경도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여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이고, 정청래가 여론 관리 어느 사람입니까? 절대로 여론 관리 안 한다. 왜? 국민의힘은 계속 분열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 정청래 체제와 관련해서 맨 먼저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어요. 자, 정청래 비진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강경파를 꼽히는 인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면서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것을 보여왔고, 최근엔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하에 국회 의결로 위원장당 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여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는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자체는 너무 자명하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야 투쟁,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민의힘을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기 바란다. 이거 절대 그렇지 안 되죠. 이 성명문 내용도 너무 유해요. 예.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문수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말이죠. 국민의힘이 국가전복 세력보다 더 위험하다는 세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이거 이제 안철수가 한 얘기를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 중 누가 되든 국민의힘 해산을 추진할 대세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무시되고 여당발 최악의 시간으로 치닫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정청래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의 내란 예비 음모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직접 행위는 비교가 안 된다면서 국민의힘은 우연정당이 맞는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유구한 전통과 적톡성을 지닌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안보를 통한 경제적 번영,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한반도 평화유지를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그리고 미 문화원 점거로 감옥에 간 국무총리,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친북론을 가진 국정원장, 부처병치까지 뜯어고치겠다는 통일부 장관 등 이재명 정권의 핵심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야말로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다. 반미 종북 친중의 짙은 내음이 진동하는 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는
자기 당착 선전선동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타협회는 외면하고 제1야당을 파괴 대상으로 삼는 폐악의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강하게 선명하게 싸우겠다. 자, 김문수 장관 한 명의 지금 내 성명문만도 못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논평. 야, 참 애처롭잖아요. 지금 아주 최첨단 소총을 들고 다니는데 지금 볼펜 하나 들고 싸우겠다는 국민의힘. 야, 이런 정당 싹 뜯어고치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적임자는 김문수 하나밖에 없다. 이게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